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FSLM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SLM 공법은 기존에 우리 이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우리 보통 이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세그먼트가 있죠. 이 세그먼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그먼트의 단위 세그먼트가 하나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짧죠? 예를 들자면 3에서 한 5m 정도 되죠. 근데 이 세그먼트를 여러 개를 이제 붙이다 보면은 공사 속도가 느리니까 어떻게 한다? 교각과 교각의 한 경간에 대해서 세그먼트 하나를 통으로 크게 만들어서 연결해서 바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FSLM 공법은 말 그대로 풀스판 런칭 메소드. 풀스판 뭐예요? 경간 하나를 풀스판을 세그먼트 하나를 제작해서 데블럭 가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간 단위의 데블럭 가설 공법이다. 블럭 가설 공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해 보면 중요한 부분에서는 장비, 설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작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공 순서를 간단하게 보면 작업장이라는 게 있는데 작업장에서는 먼저 쉐드가 있죠. 쉐드. 쉐드는 창고를 얘기해요. 쉐드. 쉐드가 있는데 자, 쉐드가 있는데 이 창고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나요? 이제 먼저 몰드, 거푸집을 먼저 만들고요. 거푸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타설을 하죠. 타설 작업에서 타설 설비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펌프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타설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설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긴장을 해야 돼요. 인장 설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거푸집 몰드에다가 타설을 한 다음에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있죠? 여기 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있어가지고 레일을 하던 무슨 아니면 육상 장비를 이용하던 해서 얘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는 중량물이니까 뭐가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겐트리 크레인이 있죠. 겐트리 크레인이 있어요. 자, 크레인으로 이제 들어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옮겨서 여기다 이제 딱 갖다 놨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여기 밖에서 기다리는 운반 장비에다가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반 장비가 하나 있죠. 운반 장비가 이게 뭐죠? 오버헤드 크레인. 자, 겐트리 크레인 같은 경우는 얘는 이동이 가능하고요. 얘는 이제 오버헤드 크레인 고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해가지고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 올리면 운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보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 육상 운반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빼서요. 쭉 빼서 육상 운반인 경우 있고요. 해상 운반인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런 장대 교량에 대해서는 해상이 보통 많은데 일단 육상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육상에 대한 어떤 캐리어가 있겠죠. 캐리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을 이동식 크레인이 됐던 크레인으로 해서 이제 인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반, 즉 이 운반은 어떤 운반이에요? 육상 운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양 장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장대 교량에서 쓰는 방법이고 하다 보니까 해상에서 주로 있는데 해상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죠? 일단은 항로에 우리 이제 크레인 같은 거 있죠. 대형 크레인이나 바지를 이용하죠. 자, 바지 또는 대형 크레인, 해상 크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상 크레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장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다? 진입로를 어떤 확보를 해야 돼요. 진입로가 예를 들자면은 진입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지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떤 선의 반경도 중요하고요. 선의 반경 또는 폭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등판 각도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경사각. 자, 그다음에 해상 크레인에 대한 부분은 이게 우리가 육상에 대한 부분보다 해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중량물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물을 이용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다? 항로 준설이 필요하죠. 먼저 항로 준설을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얘기하면 소요의 흘수를 확보를 해야 되죠. 배가 바닥에 걸리면 안 되니까 소요의 흘수를 확보하기 위한 항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대형 장비를 쓰니까. 그래서 비용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 이제 그 FSM 공법에서 1페이지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 첫 번째, 뭐죠? 제작장. 제작장의 어떤 요구 조건, 또는요, 제작장에 대한 어떤 구성, 또는 설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공법은 일반적인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메소드보다 대형이잖아요. 대형이니까 제작장이 뭐 한다? 대규모로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제작장의 요구 조건, 제작장의 구성, 설비 이런 부분에서 위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장이나 제작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구성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해요? 이 대형 장비를 쓰다 보니까 일반 장비가 아니라서 대형 장비에 대한 어떤 부분이요? 이게 이제 제작장도 있지만 장비의 구성과 그 다음에 조합,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라 대형 장비다 보니까 굉장히 대형 장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격도 비싸고, 이게 조합이 제대로 안 되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사이클 타임에 영향을 미쳐서 대형 장비에 대한 어떤 구성과 조합도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FS는 공법의 원리, 장단점, 주의사항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자, 3페이지의 중요를 강조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강조할까요? 중요를 강조를 밑으로 한번 빼볼까요? 중요를 강조한다. 자, 맨 처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공법 자체가 공기 단축을 위한 공법이에요. 그렇죠? 공기 단축을 위한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규모로 데블럭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데블럭을 한다는 게 데블럭을 한다라는 게 공기를 단축시키겠다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삼성물산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여기 거푸집이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콘크리트 세그먼트가 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요. 철판 몰드를 썼어요. 몰드를 썼는데 어떤 몰드를 썼냐면 가열 거푸집을 썼다는 거죠. 가열 거푸집을 써서 뭘 했다? 공기를 단축했다. 즉 양생 촉진을 했다는 거예요. 양생 촉진을 해서 안 그래도 공기 단축 기술인데 더 빨리 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유압잭을 이렇게 달았어요. 유압잭을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착탈이 되게끔 하는, 자동 탁찰식, 자동 탈착식 또는 착탈식 또는 탈착식, 이동 거푸집을 만든 거예요. 기계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양생이 끝나면 지가 알아서 그 타령이 되고요. 또 이제 조금 앞으로 이제 나가서 다시 거푸집이 조립이 되는 자동 타령과 자동 조립 시스템이에요. 자동 타령과 자동 조립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자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거푸집을 강제 거푸집을 하는 거, 즉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강제 거푸집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데블럭에 대한 부분에서 촉진 양생 기술을 이용한 가열 거푸집과 자동 거푸집을 이용한 거,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물론 재료비나 이런 부분의 시설비 설치비에 대해서는 가열 거푸집이 더 비싸다. 당연하겠죠. 근데 시공 속도에 의한 공기 단축에 대한 부분의 효과는 당연히 가열 거푸집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V 사례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공기 단축 기술이지만 이 공기 단축 기술을 쓴다라는 자체가 공기가 촉박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말 그대로 공기 단축 기술을 제시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에서 한 우리 이제 GS 공법의 그 사례인데 GS 공법은 첫 번째 대형 크레인으로 해가지고요. 대형 해상 크레인을 해가지고 인양을 해서 가설하는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하려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흘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흘수.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되냐면 중형 크레인을 한 다음에 인양 장비를 제작을 했어요. 인양 설비를 별도로 제작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 크레인을 한 다음에 크레인으로 이제 올리는 방법을 썼는데 얘는 이제 흘수를 확보하기 위한
항로 준설비를 따지니까 준설비가 7억이 더 든다는 거예요. 7억이 더 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중형 크레인에 대한 인양 성비를 어떻게 제작했냐면, 여기 이제 교각이 이렇게 있으면 교각에다가 여기 이제 이쪽에다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려서 자, 요 부분에 포스트를 세우고 그다음에 대형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트러스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양측에서 인양을 할 수 있게끔 세그먼트를 양측에서 인양을 할 수 있게끔 즉 원래는 이제 풀스판인데 이 풀스판 경관에 하나를 놓는 건데 경관에 두 개짜리를 공중에서 조립한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스판을 줄여가지고 중형 스판에 대한 부분을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면은 어떤 인양 설비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지만 그게 7억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게 예를 들자면 뭐 2억이 들어갔다. 또는 뭐 3억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중형 크레인을 썼다라는 거예요. 크레인을 썼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양 설비 개선에 따른 공비 절감 효과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SLM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블럭 가설이다 보니까 일단 작업장이 대규모로 필요한다. 그래서 작업장의 요구 조건, 작업장의 설비 및 설비의 구성 또는 기능, 역할 이런 작업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한다? 장비, 설비에 대한 조합, 구성이 중요하죠. 이해되시죠? 대형 장비를 쓰니까, 특수 장비를 쓰니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을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 일단은 공기 단축 기술이라는 거는 공기가 촉박하니까 쓰는 거지 여유가 있어서 쓰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 단축 기술을 쓴다라는 건 공기가 촉박하다. 따라서 다 공기 단축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공기 단축을 할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서는 대블럭 가설 공법에 대한 부분을 양생 촉진 기술 또 자동 탈착에 의한 어떤 공기 단축 기술을 쓰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요 작업 단위가 어디서 일어난다? 대부분이 해상에서 일어나죠. 해상이나 이제 수상에서 일어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해상에서의 어떤 해상 장비 흘수가 부족해요. 따라서 어떤 부분이에요? 항로 준설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소규모 장비를 쓰고 어떤 인양 설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고민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FSLM 공법을 쓰신다고 한다면 1페이지에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 설비, 장비에 대한 부분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설비의 구성, 장비의 조합,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쓴다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존에 무슨 예를 들면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메소드 또는 풀 스테이징 메소드 같은 재래식 공법 있죠. 이 공법과 FSLM 공법의 어떤 차이점을 비교를 한 다음에 FSLM 공법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페이지에서는 장비나 설비를 쓰거나 어떤 비교표를 사용해서 어떤 그 세그먼트 공법의 비교를 특징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는 이 세그먼트 그 풀스판 런칭 메소드에 대한 어떤 공법의 원리, 순서, 시공시 유의사항과 함께 3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중요한 거 강조. 즉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얘가 공기 단축 기술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걸 되짚어 보면 뭐 한다? 공기가 촉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공기 단축 기술에 대해서 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들을 강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 단축 기술에 대한 부분은 실은 품질이에요. 그런데 안전도 중요하죠. 대형 구조물과 고소 작업, 또 해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형 구조물에 대한 어떤 간섭, 전도, 충돌 문제, 그 다음에요 해상 작업을 한다. 또는 이제 뭐 고소 작업을 한다.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그 구조물을 그 교량에다 올린다고 한다면 교량에서의 이제 운반 장비, 교량 상에서의 운반 장비나 설치 장비는 뭐가 있죠? 운반이나 어떤 가설 장비에는 뭐가 있죠? 운반에서는 캐리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설 장비에서는 뭐가 있다? 런칭 거너가 들어가죠.
런칭 거더. 그래서 런칭 거더를 보시면 런칭 거더는 여기 이제 교량이 여기까지가 예를 들자면 이제 교량이 설치가 됐다고 한다면 런칭 거더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포스트, 지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형 가설 구조물이 있어요. 뭐 트러스가 됐던 가설 구조물이 있고요. 요 위에다가 레일을 설치한 다음에 레일에다가 뭘 달아맨다? 대규모 대블럭을 이제 달아매서 얘를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존에 이쪽에 대해서는 교량이 이제 설치가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얘를 조금 이제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교량이 이제 여기까지가 가설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포스트를 세우고 여기 이제 포스트를 세워서 조금 더 한다고 한다면 여기 거대한 가설 구조물이 있죠. 우리 이제 런칭 거더가 있고요. 런칭 거더를 더 길게 뽑아볼까요? 이렇게 길게 뽑는다. 런칭 거더가 이렇게 있으면 런칭 거드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다람에서 블럭을 다람해서 위에서 이제 캐리어로 해서 캐리어로 싣고 온 것을 싣고 온 것을 다람에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옮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캐리어가 있고 위에는 런칭 거더가 있어요. 근데 이 런칭 거더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예요? 이동식 가시설물이에요. 이동식 가시설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따지면은 우리 또 어디서 생각이 나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진법에 따르면은 이 가시설에 대한 안전 검토를 하게 돼 있죠. 우리 뭐 건진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하면은 설계자가 디자인 포 세이프티, 설계 안전성 검토, 또 이제 시공자가 구조물에 대한 어떤 구조적 안전성 검토, 그다음에 수급인이 산안법에 따라서 뭐 한다? 그 설계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상 시설물이 뭐예요? 동력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가시설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에요? 안전, 즉 뭐 좌굴 또는 안전 검토, 구조적 안전 검토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페이지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는 답안에 대한 부분을 꼭 정답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답안의 특성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거냐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페이지에서는 장비나 설비 또는 구조 검토요, 검토.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는 물어본 공법에 충실해서 원리, 순서, 주의사항. 3페이지에서는 뭘 강조한다? 아, 나는 공기 단축에 대한 품질을 강조하겠다. 아니다, 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채로운 답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매번 이런 답안을 보시면 앞에 답안을 베끼시고 또는 모범 답안이라고 나와 있는 걸 베끼시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모범 답안이나 이런 답안이 틀린 게 상당히 많죠. 자, 가급적이면 모범 답안을 보지 않고 뭘 본다? 시방서나 본서 용어정의 같은 책을 보세요. 그게 어떤 그 오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정확한 부분입니다. 시방서를 보셔야겠죠. 자,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어떤 스케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답안 체크를 못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보강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